이번 시간은 156페이지의 제3절 관리비 및 회계 운영입니다. 156페이지죠. 우리가 이제 관리비 등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관리비는 관리 주체가 관리비를 이제 징수하잖아요. 네, 징수하는데 그 관리비 항목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거를 관리비 등이라고 이제 칭하지만 그 내용물을 보면은요, 관리비도 있고, 관리비 비목, 항목이라 해도 돼, 항목. 관리비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 구분해서 이제 별도의 항목을 구성을 해서 따로 이제 받는 게 있어요, 따로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라고 해가지고요, 사용료. 징수를 대행하는 거죠. 말하자면 관리사무소에서 이거를 징수를 해가지고요, 이걸 이제 각 납부기관에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징수를 대행을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원래 한전에서 이제 그 전기요금을 부과시키고 한전에다가 일일이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요 전기요금을 갖다가 내가 냈다가 전기요금 낸다 그러면은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이제 전기 계량기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쓴 것만큼 확인해서 내면 되는데, 우리 여기는 공동택은요, 다 단지마다 세대별로 다 이제 그걸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일괄적으로 이제 대신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한전이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징수 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직접 징수. 그 사용료라도 관리 주체가 직접적으로 징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저는 네 가지로 크게 관리비 등의 항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이 관리비 항목을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일청경소의 성난급수지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뭡니까? 안전진단 그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수선 충당금,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수 가지 정생 입건선이라고 해요. 입건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동 시설 사용료, 공용시설 이용료, 이런 거죠.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볼 건데요. 일반 관리비가 있어요.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나오죠. 난방비, 급탕비, 난방, 겨울에. 그 다음에 이제 목욕할 때 급탕비, 수선 유지비. 그 다음에 지능형 있죠?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그 다음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위탁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계약에 의해서 위탁 수수료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 관리할 때는 위탁 수수료를 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 있는데, 자, 아무튼요, 이 관리비 항목에서는 이제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 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위탁 수수료에서 이제 관리비 항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용료 징수 대행에서는 전기료 나오고요, 수도료 나오죠. 수도료, 가스 사용료, 그 다음에 지역 난방 시설에 난방비, 급탕비 나와요. 난방비, 급탕비 나오고, 그 다음에 정화조에 오물수 수료 나오죠. 오물수 수료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수수료가 나오고요. 입주자 입대의의 운영경비, 그죠? 입주자 대표의 운영경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건물 전체 보험료, 건물 전체의 보험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나와요. 운영경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냐, 박스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중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을 골라라.
다음 중 사용료 징수 대행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료로서 받는 돈하고 관리비로서 받는 돈하고 틀려요, 여러분들. 예, 뭐 영수증은 하나로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이런 건 이제 구분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수선 유지비 중에서 수선 유지비가 있고 안전진단 비용이 있는데 이거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은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점검의 비용은 여기 들어가야 돼요. 또 이제 만약에 뭐 그 냉난방 설비는 청소를 하더라도 다 이렇게 뜯어내야 되잖아요. 뜯어내야 되니까 수선 유지비에 들어가는 청소비라도 냉난방 설비를 청소한다. 그럼 청소비는 수선 유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는 충약비. 보통 이제 내용 연수가 10년이잖아요. 10년 정도 되면 다시 이제 그 약을 갈아줘야 되죠. 소화기 충약비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이제 수선 유지비에 들어가요. 또 안전점검 비용이라든가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 경비, 이런 경비도 수선 유지비 다 들어가요. 예, 수선 유지비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내력 구조부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제 신고하죠. 신고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기관을 의뢰해가지고, 너네가 좀 해라. 그럼 그 진단기관이 이제 실시돼서 들어가는 비용은 주민들한테 받는 거예요. 요걸 안전진단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게 장기순 충당금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별도로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 구분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항목별로 요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료 징수 대행과 그리고 관리비 항목으로서 받는 돈은 이거는 외우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이걸 막 섞여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받아야 되고, 그죠? 요거는 사용료로도 별도로 또 사용료 징수 대행은 또 징수 대행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징수하는 거는 공동시설 사용료하고 공용시설 이용료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쓰는, 돈 있죠. 예를 들면 주민공동시설이라든지 인양기. 예, 인양기, 지금은 이제 인양기, 곤돌라를 말하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인양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그 사용료를 내야 돼요, 또. 이사 갈 때 우리가 곤돌라 많이 쓰죠.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공용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사용시설, 요거. 예, 공동시설은 뭐냐면 공동사용시설입니다. 예를 들면요, 주차장을, 원래 그 한 세대당 한 대꼴로 주차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강남에 가보면요, 이 아버지 차 있고 어머니 차 있고 뭐 아들 차 있고 다 차가 다 한 세대당에 한 대가 아니야. 뭐 세대 네 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두 대 이상이 될 경우는 한 대당 얼마 해가지고 이제 관리규약으로 정해요. 정하면은 그 돈을 갖다가 또 내야 됩니다. 예, 차가 많은 사람은 주차비도 그만큼 많이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을 공동 사용시설, 공동시설 사용료로도 낸다는 거예요. 요거는 직접 징수할 수 있죠. 예.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받아낸다. 하나 넘겨 보실까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 이제 공개를 해야 돼요, 공개를. 관리 주체, 즉 관리사무소에서 공개 의무가 있어요. 공개 의무가 있는데 이 관리비 등은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공개되는데 언제까지? 다음 달 말일까지. 그달 선거는 모르겠지. 그달 선거는 우리가 이렇게 집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집계를 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를 해라 이겁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예, 여러분들 다음 달 말일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달이 아니고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를 해줘야 된다. 그럼 선생님 어디다가 공개합니까? 어디다가? 예? 예, 자, 첫 번째는 인터넷 홈페이지. 홈피라고 하죠, 되게. 홈페이지를 홈피라고 하죠. 동별 게시판. 엔드 한 개 더 있습니다. 뭡니까? 예,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예, 적어볼까요? 예, 공동주택의 관리의 정보 시스템입니다. 전산에다가 입력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도 해야 되고, 요게 엔드입니다. 엔드 또는 아니야. 동별 대표자 엔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터넷의 넷, 게시판의 판, 넷판, 시스템의 템, 넷판 템입니다. 넷판 템에다가 공개할 의무가 있다. 재밌죠, 여러분들? 예, 재밌어요. 예? 자꾸 하다 보면요, 우리끼리 쓰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넷판, 템. 예, 요거는 세 가지를 다 공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또는이 넣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러면 공동주택의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 공개된다.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또는이 아니라니까, 지금. 엔드라니까, 엔드. 아시겠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또는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지금. 과, 엔드, 뭐, 그치? 및,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야, 저는요, 그죠? 요게 중요해요, 요게. 엔드, 과, 및, 요거 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세 군데 다 해야 됩니다, 세 군데 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전자입찰 방식으로 합니다만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거 이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 집행. 이 돈을 집행을 하잖아요. 집행할 때에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비 등의 집행을 할 때에 사업자 선정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이 사업자 선정을 갖다가 만약에 관리 주체가 집행을 하고 사업자 선정도 그러면은, 아니, 관리 주체가 뭐도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을 하겠다. 그럼 관리 주체가 이제 자기들이 다 선정을 하고 집행하는 게 원래는 자기 돈으로서 이게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서 다 이제 입금이 되니까 관리주체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이게 맞겠죠, 그죠? 예, 맞지만은요, 어떤 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대회의가 요거 조금 이제 늘려가지고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집행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관리 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하지만, 입대회의가 선정을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을 하지만, 그 집행만큼은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게 있어요. 관리 주체의 집행. 왜 그런다면 입대회의가 집행기관은 아니잖아. 그 사업자는 자기들이 선정하는데 관리 주체가 집행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리 주체가 뭐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집행도 자기들이 하겠다. 하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을 하고 집행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집행을 하겠다. 둘, 입대회의가 선정을 하는데 집행은 관리 주체가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관리 주체가 선정을 하고 집행하는 거는 어떤 게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게 어떤 게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하는데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이게 우리 시험 문제겠죠. 첫 번째는요,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거는 이 관리비 항목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청경소, 성, 수, 지까지죠. 성수, 지까지. 요것에 대한 사업자 선정과 집행은 청경소 성수지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집행을 관리처가 다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하고, 두 번째, 요거 관리처가 선정도 하고, 집행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잡수익, 여러분들 있죠? 잡수익. 이 잡수익이 뭐냐면은, 그 모든 이제 이게 별도의 수입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은 관리사무소의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민들이 그동안에 막 이렇게 분리수거 할 때에 그 동네는 맨날 뭐 많이 나오는 거, 분리수거 하는데 보면 박스도 나오고 뭐 병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폐기물 업체한테 이게 팔잖아요. 그죠? 팔면은 이게 잡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잡수익까지도 뭐 해야 된다? 똑같이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기록도 하고 선정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민공동시설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는 거, 그 다음에 잡수익이 나오죠. 보험계약입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시설, 물건의 수입, 물건을 갖다가 구입할 때, 물건 구입, 잡수익, 보험계약, 이런 것도 전부 다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하게 됐어요. 주물잡보. 그 다음 입대의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거는 이제 하자보수 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전금이라는 거는 누가 이제 예치를 한 겁니까? 건설회사가 예치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하자보수 보전금을 갖다가 예치된 거를 갖다가 집행해야 되죠. 집행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만이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가 이제 하자보수를 해라고 준 하자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도 사업 주체한테 넘겨받은 거잖아요. 요것도 이제 입주자 대표회가 선정하고 집행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으로서는 입주자 대표회가 선정을 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이죠. 매월 이제 이렇게 세대별로 받는 거 돈 있었죠, 그죠?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 그 용역에 대한 비용, 전기 용역에 대한 비용입니다. 용역 관리에 대한 비용인데, 용역 관리에 대한 비용. 요런 돈들은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전기 용역 관리에 대한 비용들도 입주자 대표회가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놔두고 보면은요, 관리 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거는 청경소 성수지, 그 다음에 주물잡보, 그 다음에 입대의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거는 하자 보수하고 관계되는 돈이죠. 그 다음에 입대의가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거는 장기순 충당금이나 전기 용역 관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에 보면은 그게 아주 자세하게 16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60페이지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은 회계연도 개시 한 달 전까지 미리 예산안이 들어가죠. 근데 결산서라든지 또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만 그 서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실적서라든지 결산서 이런 거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고, 예산안이라든지 사업계획서는 한 달 전까지죠. 1개월 전까지,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계감사가 최근에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회계감사는 300세대 이상과 300세대 미만으로 나누죠. 300세대 이상은 외부 감사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체 감사는 그냥 감사라고 하고요. 외부 감사는 공인회계사처럼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은 감사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체 감사는 그냥 감사라고 부르고요.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은 감사인에 의한 감사라고 합니다. 그럼 감사인은 외부 감사입니까? 자체 감사입니까? 외부 감사죠. 이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것은 300세대 이상은 매년 1회 이상을 받게 돼 있어요. 매년 1회 이상. 근데 300세대 미만은 주민들,
입주자 등이 1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과반수로서 요구할 수도 있죠. 예, 그럴 때는, 예, 그 회계감사를, 예,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감사는 외부감사를 말하는 건데요. 이 외부감사가, 이제 300세대 이상과 300세대 미만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300세대 이상은 매년 1회 이상을 받게 됐다. 예, 그것만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럼 언제 받느냐?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9개월 이내에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때 이제 받는 서류를, 예, 말해라 이거야. 그 서류가 뭐냐면은 4가지 서류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그 밑에 나오죠? 두 번째가 운영성과표. 세 번째가 이익잉여금 처분, 예, 계산서, 또는 결손이 났을 때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그 다음에 주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주석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요, 그 내용을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성장이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왜 났느냐, 그 내용을 갖다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문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주석에는, 또는 그 내용, 마이너스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해가 만약에 마이너스 났을 때는 그 마이너스 난 이유를 갖다가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결손 처리가 났을 때 왜 결손이 났을까? 그런 부분을 이유서로 써넣는 것이 주석입니다. 주석. 예, 그래서 이 4가지 서류를, 예, 이제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 재무제표 4가지를 9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받는데, 예, 이 4가지 서류가 시험에, 예, 관리 실무는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관계법규는 그 서류보다는 몇 개월 이내에 받느냐, 이게 나오겠죠. 9개월요. 예, 9개월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다가 이제 감사보고서를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인이. 그러면 이제 관리주체에게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라고 한 달 안에, 예? 한 달 안에, 예,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16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감사보고서죠. 예. 그래서 이제 감사보고서가 이제 한 달 안에 제출하게 됐다는 것이 나오고요. 우리 20회 시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 3번에 보면은 감사 결과 보고 및 공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우리 시험에 나온 20회라고 적어 놓으세요. 어디다가? 그 3번에 회계감사 결과 보고 및 공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20회라고 적어 놓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관리 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1개월이라고 했죠.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보고하고, 네,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또 그거를 인터넷 홈페이지 앤드 동별 게시판에다가 공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공개. 그러면 우리가 회계감사를 누가 실시한 거예요? 감사인이 외부 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인이 한 달 안에 관리주체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주체가 그 결과를 또 제출받으면은 다시 한 달 안에 입주자 대표에게 보고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동별 게시판에다가 공개 의무까지 있다는 거예요. 공개 의무. 그러니까 감사인이 1개월 이내에 관리 주체에게 1개월 이내에 관리 주체에게 이제 요렇게 뭐가 들어갑니까? 감사 보고서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관리 주체는 다시 이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입대의회한테 이거를, 입대의회에게 다시 1개월 이내에 이제 요거를 보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고하고 어디다가, 이걸 공개를 또 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입대회한테 보고도 하지만은 뭐도 해야 돼요? 공개 의무가 있다. 그러면 그 공개 의무는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동별 게시판, 인동이죠, 각가지게. 요거 2개, 그죠? 네, 2개만 잘라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때는 넷하고 뭡니까? 판이죠, 넷판. 네. 넷하고 게시판, 네. 넷판에만 공개하는 거죠.
여기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는 이건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 입주인한테 보고를 했잖아. 보고하고 공개, 내 판에다가 공개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면은요, 뉘앙스가 약간 틀리잖아요. 그래서 관리비 등은 공개 의무는 세 군데 다 해야 돼요. 내판, 템에다가 다 해야 되는데,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 그때 보고를 하면서 관리 주체가 공개할 때는 넷판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한 번만에 여러분들이 정리한다는 거는 난센스예요. 자꾸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말이죠. 몇 번 보면은, 이게 이제 정립이 될 수가 있어요. 어디다가, 뭐를 갖다가 얼마만큼 공개하느냐.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서류 같은 경우는 22회에 이제 나왔었는데,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16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서, 그러니까 매월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증빙 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년도 종료 일로부터 몇 년간 보관이죠? 5년간 보관을 하게 됐어요. 5년간.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 5라는 숫자를 집어넣는 문제, 그러니까 그 점, 이거는 이제 하나 준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까지는 선물 세트가 좀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선물 세트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절대 이런 선물 없습니다. 자꾸 뭐 이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출제자가요, 그만큼 뭐 작년에도 선물 많이 받았잖아. 근데 올해 또 달라고? 사람 염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좋은 여러분들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저는 그거를 선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내년에는 이 선물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 보십시오. 나오죠?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나오죠? 그래서 이 위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공동시설도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이 관리 직원들이 이런 시설까지 다 이런 시설까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시키겠다. 그러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이 허용.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 휘트니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단지가 크다 보니까요, 이 휘트니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만 오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야, 나도 가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사무소장 백으로, 야, 인근에 주민들도 그러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 휘트니스가 있는데 이용하세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의 주택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이 이용을 허용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제안과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제안은 누가 하냐? 입대의가 제안하든가 주민들의 절반 이상,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하죠. 의결은 주민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해서 좋습니다. 저희들이 휘트니스가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과반수 찬성으로 이웃 주민도 이용을 하게끔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했습니다.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 주민들만 받는 게 아니라 이웃 단지의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용료를 받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의 개념과 우리 주민공동시설인데 다른 이웃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용을 하게끔 하는 것도 다 같이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 의사결정이 입주자 등의 과반수라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요
제4절에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나온 게 장기 수순 계획과 장기 수순 충당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이게 166페이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때는 15회 때인가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15회인가 14회인가 아마, 그때는요, 요게, 세 문제 정도가 이 부분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요.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 우리 시험은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변함이 없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말하는 장기 수순 계획과 장기 수순 충당금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실무에도 나오고 또 법규에도 나오겠지만은요, 법규에는 아주 꼼꼼한 부분까지는 뭐 수순 주기라든가 뭐 그런 까지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나오는 부분이 법률에 이제 나오는 조항들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166페이지에 장기 수순 충당금하고 장기 수순 그 계획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페이지 수부터 적어 놓고요. 제목은요, 장기 수순 계획 및 장기 수순 충당금입니다. 그 말 그대로요. 말 그대로 우리가 전기, 기계,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뭐 고장이 나고 또 언젠가는 이걸 갖다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새 걸로. 그러면 그 많은 돈이 한꺼번에 장만할 수 있는 어렵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주민들이 이제 그 매월 매 세대별로 이거를 갯돈 붓듯이 이걸 갖다가 적립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장기 수준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10년이 정확하게 지났다 그러면 뭐 무조건 하고 교체하겠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쓸만해. 그래도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기에 따라서. 예. 자, 그러면은 장기 수준 계획과 충당금에 요거는요 항상 말하자면 한 세트라고 보면 돼요. 세트. 이게 한 세트로 돼 있어요. 이게 세트라는 게 아시죠? 예. 무슨 말이냐? 이수일과 심순에는 세트로 돼 있어요. 한 세트로. 그죠? 예. 이렇게 이제 한 세트로 돼 있다는 거는요, 충당금은 계획 없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충당금을 사용할 때는 뭐로 해야 돼요? 계획적으로 해란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한 세트로 돼 있다는 거는 수립 대상과 적립 대상, 충당금의 적립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상 공동주택을 보면요, 첫 번째가 300세대 이상은 다 해야 돼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수순 계획도 수립하고 충당금도 적립하고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자, 세 번째는요,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이죠. 근데 뭐는 포함을 하고 지역 난방 방식도 여기다가 포함을 하겠다, 그죠? 그럼 지역 난방 방식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도 장기 수순 계획도 수립을 하고 충당금도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주택과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시설로서 동일 건축물로 되어 있다. 주상복합 건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의무 관리 대상은 여기 다 뭐가 다 붙습니까? 150, 150이 붙었죠? 근데 150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의무 관리가 아니더라도 그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계획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고요. 또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이나 지역 난방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도 수립과 적립해야 된다는 거고요. 주택과 주택이 아닌 용도의 동일 건물로 주상복합 건물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계획과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가 선생님, 그러면 장기 수순 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시설들이 언젠가는
수선도 해야 되고 교체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말하는데 요거 수립은 누가 하는 겁니까? 수립은. 그죠? 그럼 요런 요거 해당이라고 해요. 대상 공동주택. 즉, 이런 해당되는 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0세대 미만 되는 경우는 건축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되겠죠. 하는 자. 리모델링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수립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하다가 리모델링 하는 자가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누가 하느냐, 조정. 이제 이 장기수준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너무 별난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주기 조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말하자면은 이 시설이 잘 이용한 사람들은 그 시설이 오래 가잖아요. 차도, 우리 성룡차도요. 자꾸 이제 오일도 자주 갈아주고, 엔진 오일이라든지 각종 오일 있죠. 예, 오일도 잘 갈아주고, 정비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차가 수명이 오래 가는데, 차 샀다. 그럼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막 한 번도 이게 본네트를 뚜껑을 열어본 적이 없다. 또 자기 못 열더라도 정비업소에 주기적으로 점검도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차가 수명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런 조정을 한 번씩 하는데 이 조정은 이제 3년마다 하죠, 원래. 예, 3년마다. 예, 물론 이제 주기적으로 보면은 3년마다 조정을 하지만, 그 미만이 되더라도, 이제 주민들의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좀, 이렇게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년마다 조정하는 것이 되게 원칙인데, 그럼 누가 조정하느냐 이거지. 예, 요거는 관리 주체가 조정을 하거나, 그죠? 또는 입대의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입대의가 조정을 해요. 그래서 관리 주체나 입대의가 3년마다 조정하는 것이 장기 수준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이라는 것이 고정불변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빨리 마모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만큼 조정을 또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립과 조정이 다르다는 거지. 완전히 다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계획은 이렇게 끝나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장기 수준 충당금입니다. 그럼 이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이렇게 이제 장기 수준 충당금을 적립을 해 나가야 되겠죠? 예, 그 첫 번째는요,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 적립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 공동주택의 소유자한테 징수합니다. 그럼 공동주택의 그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해서 적립하는 거지. 적립은 누가 합니까? 관리주체가 적립을 하죠. 그러니까 징수를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한테도 받죠.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 사용자한테 돈이, 영수증이 나갔잖아요. 그죠? 그 명세가. 그죠? 예, 그럼 월별로 이제, 사용료 관리비 명세가 나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거를, 거기 살고 있는 주민 중에서도 세입자가 돈을 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이 장기 수준 충당금은 나중에 이사 갈 때 받아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징수하는 것이지, 이 사용자는, 사용자한테 돈을 받았을 때는 나중에 이거는 계산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은 한 장으로 나가는 거니까, 누가 내 돈을 대신 내준 거예요? 소유자가 내야 할 돈을 세입자가 낸 거죠. 그럼 나중에 이사 갈 때 돈 다 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적립 시기죠. 언제부터 적립하느냐. 적립 시기인데, 이 장기 수준 충당금의 적립 시기는요, 보통 이제 사용 승인이라는 게 나오죠. 준공검사 받는 날 또는 사용검사일.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는 사용 승인일이고, 주택법에는 사용검사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달부터입니다. 1년이 지난 날에 속한 그 달부터 매월 매세대별로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장기수준 충당금 같은 경우에 요율이 이제 얼마만큼에 낼 것인가. 이거는 이제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관리규약으로. 그러니까 다 틀리겠지. 뭐 규모가 큰 2000세대, 3000세대 되는 데는 아무래도 비용을 세대별 부담이 2000분의 1, 3000분의 1이잖아요. 근데 세대수가 뭐 100세대밖에 안 된다. 그럼 100분의 1, 200분의 1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만큼 부담이 많아지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쪽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이제 요율도 작아지지만, 쪽수가 이제 많으면은 요율도 작아지지만, 쪽수가 작으면요, 부담 비율이 커져요. 그래서 관리규약으로 이제 정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립금액. 예, 적립금액은 뭐로 정하냐? 장기 수순 계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5번째 말이죠. 5번째. 요거를 그러면 이제 사용 절차는 어디다가 하는 절차는? 사용은 예, 장기 수순 계획에 따르되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죠. 예. 그 다음에 절차는, 그 사용하기 위한 절차는 예,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말이죠. 요걸 어떻게 이제 이거 적립 대상 시기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3번, 4번, 5번, 6번 있죠. 여기 제일 중요해요, 지금. 시험 잘 놉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갈로 써넣기 뿐만 아니고 객관식 이게 막 시험 잘 놉니다. 예. 제가 바빠서 지금 별표를 많이 못 쳐드리는데요. 별표 3개는 기본입니다. 격리시험이 중요한 거고요. 요걸 이제 기억을 할 때요. 요율은 뭐로 정하냐? 관리규약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 약을 예, 적장에게 갖다 먹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쯤은 무식하게 막 장수가 막 칼을 들고 막 설쳐가지고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어렵게 죽일 필요가 없다니까. 약만 먹이면 돼요. 요 약을 적장에게 갖다 먹여라. 그죠? 예. 누구? 사장님의 절규죠, 절규.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요 약을 적장에게 갖다 먹여라. 사장님의 절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예. 저는 이거를 지금 한 25년째 이 암기 방법을 예, 써먹고 있습니다. 예, 지금 25년째 거의 예, 이 방법을 써먹고 있습니다. 예, 이건 안 변했어 지금까지. 다른 거는 다 개정했는데 마침 이 부분은 개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써먹고 있는데 요 약을 적장에게 갖다 먹여라. 사장님의 절규다.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크게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도 이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169페이지를 볼까요? 안전관리 계획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엔 각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 시설물이 전기, 기계,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전기, 가스, 난방, 소화시설, 승강기, 인양기, 이런 모든 이제 시설물이 있어요. 이런 시설물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왜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합니까? 그 책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임자.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고장이 나면은 그 책임자한테 문책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봤죠? 승강기 앞에다가 책임자, 승강기 관리 책임자, 정 누구누구, 부 누구누구 이렇게 많이 적어 놓은 거 보셨죠? 예, 지금도 다 돼 있어. 그렇게 책임자를 시설물별로 다 이렇게 책임자를 정해 놓는 거는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는데 누가 수립해요? 관리 주체가.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온 역사가 있습니까? 이거를 나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은 그 16회, 19회, 15회, 15회, 16회, 19회 시험에 나왔는데 19회 시험에는 아닌 거 돼가지고 주택 내에 전기시설이 나왔고 15회 때는 뭐를 수립하느냐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관리
관리 주체는 그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이 관리 주체가 수립하는 것이 안전 관리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관리사무소장님인 관리 주체가 수립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입대의가 수립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아까 장기 수준 계획도 그렇겠지만 이거는 관리 주체가 하는 겁니다. 사업 주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회사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 관리 주체가, 이거 관리잖아, 관리. 그죠? 안전관리 계획은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은 그 시설물이 안전관리 기준 및 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해빙기 진단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해빙기 진단은 연 1회 딱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2월이나 3월에 이제 이렇게 얼었던 옹벽들이 이제 녹으면서 이게 균열이 가잖아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해빙기 진단을 해야 되는 대상 시설이 어떤 거냐? 석축, 옹벽, 번면, 그 다음에 거기 나오죠. 교량, 우물, 비상주수 시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예를 들면은 석축, 옹벽, 번면이 뭐냐면, 번면이라는 게 이제 경사면이거든요. 그런 거는 연 1회 딱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면 안 됩니다. 딱 한 번 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우기 진단이라 해서 석축, 옹벽, 번면, 담장, 하수도는 딱 한 번, 6월 달에 연 1회 한 번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월동기 진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탄가스 배출기, 그 다음에 중앙집중, 노출 배관에 동파 방지, 수목 보온 이런 거는 이제 연 1회 딱 한 번, 9월이나 10월에 하게 돼 있고, 안전진단이라 그래서 각종 시설입니다. 변전실, 고압가스 쭉 나오죠. 그리고 승강기, 인양기, 어린이 놀이터, 기계 전기실 이런 건데, 다만 이제 이거는 그 안전관리 진단이라는 거는요, 매 분기에 1 이상입니다. 근데 승강기 같은 경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자체 점검을 매월 이렇게 한 번 이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승강기 같은 경우는 뭐는 들어가지만 안전진단에는 대상 시설로 들어가지만은 그 이제 매 분기에 1 이상을 하는 점검 횟수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승강기 같은 경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매월 한 번 이상을 관리 주체가 자체 점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 분기에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점검은 횟수만 승강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생진단은 저수시설, 우물, 어린이 놀이터 연 2회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서 중복이 가능합니까? 우물 같은 경우를 보세요. 우물은 해빙기 진단도 하죠. 연 1회 한 번 하고, 그 다음 연 2회 이상의 위생 진단도 하잖아요. 우물. 그럼 선생님, 지금 우물이라고 하셨는데 아파트 단지에 우물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된 단지는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생활을요, 옛날에 연탄으로 떼는 난방 있죠. 연탄 난방으로 하는 아파트도 살아봤어요. 처음에. 그러니까는 이게 오래된 아파트는요, 그게 있다고 지금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오래된 아파트는요, 이렇게 우물이 있는 아파트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활의 질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제 이런 것도 다 달라지겠죠. 이제 없어지겠죠. 역사 속으로 없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오른쪽에 보면은 171페이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그래서 이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인데요. 이 안전점검은 그 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점검을 물론 반기마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171페이지 넘어서 이제 172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은 그러면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인데, 제목은요,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으로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물론 원칙이 있어요. 이게 원칙은 관리 주체가 하게 돼 있거든요.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안전점검은 이제 원칙적으로
반기, 시기는 이제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하게 됐어요. 반기라는 게 뭡니까? 6개월마다 따박따박 6개월마다 안전점검을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22회 시험에는 어떤 게 나왔었냐면은, 16층 이상이나 예외적인 것이 나왔죠. 근데 만약에 이제 16층 이상이나 또는 15층 이하라 하더라도 사용 승인일로부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 일로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안전등급이 무슨 등급이? 안전등급이 C, D, E 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C가 뭐냐면요, C가 보통입니다. D는 미흡, E는 불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흡, 불량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이 안전등급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16층 이상이나 또는이거든요. 이런 이제 만약에 공동주택이 있으면 이런 이제 공동주택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는 안전점검을 관리주체가 안 하고 점검자가 따로 있어요. 그럼 그 점검자가 누구냐면은 책안주유입니다. 책안주유. 그러니까 되게 책은요 필리간 애들이 안 주잖아요. 옛날에 보면 되게 뭐 주는 놈이 바보다 이렇게 옛날에 그 이상한 말이 있어가지고요. 책 빌려가면 안 갖다 줘. 주는 놈이 바보다 그래가지고 갖다 주면 바보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책을 빨리 갖다 주요. 왜 안 주요? 책 안 주요. 그래서 책임 관리자. 그 다음에 안전진단 전문기 한번 적어볼게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고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무소장이나 배치된 공동주택관리 직원인자, 책임관리자.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업자예요. 유지관리업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면은 이제 이 네 가지 책임 기술자로서 공동주택의 단지의 관리직원인자인데 요거 조금 부연해서 책임 기술자로서 관리직원인자다. 저는 이제 책임 관리자 이렇게 이제 줄여서 이제 기억을 했는데요. 책임 기술자로서 관리직원인자, 책임 관리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줄여서 너무 줄이면은 이렇게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요거는 그대로 책임 기술자로서 관리직원인자, 그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된 사람,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무소장이나 공동주택의 관리직원인자, 유지관리업자, 이 네 개 중에서 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개 중에서. 그렇죠? 네 개 중에서 택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 안주유, 책관리주유, 왜 안주유? 이 책 안주유 나오면은 안전점검에서 예외적인 안전점검인데 올해 시험에 어디를 칼로를 쳐버렸습니까? 올해 시험에는 올해 시험에 어디를 칼로 치냐면은 그 15호하고 어디 갔어요? 어디? 여기 요거하고 뭐다? 30년 요거를 칼로 22회 시험에 요 두 개를 집어넣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요것도 이제 그 난이도를 보면요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점검까지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바로 행위허가 기준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